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3주기를 추모하는 그런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래발전연구원 최병선 이사장님 그리고 김용우 원장님을 비롯해서 심포지움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재단 이사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님의 서거는 받아들이기도 또 믿기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지금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정치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노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무현 재단을 만들고 또 이사장직을 맡았을 때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정치인이 되고 나니 대통령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처음 국회의원에 출마한 1988년에 이미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최근에야 우리 사회가 사람의 가치에 새롭게 눈뜨기 시작한 걸 보면 노 대통령은 참으로 앞서갔던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심포지움 제목대로 노무현이 꿈꾼 세상 99%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사회의 중산층과 서민, 말하자면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보통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길을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1대 99%의 문제,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도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2007년 신년연설에서도 민생이란 말이 송곳같이 나의 가슴을 아프게 찌른다. 그렇게 표현하신 바 있습니다. 참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사실 지표상으로는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로 세계에서 10번째 부자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22,000달러를 넘어섰고 경제 성장률도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고달프고 미래가 불안합니다. 초등학교부터 입시 경쟁에 내몰리고 그 관문을 통과하면 취업 전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곧 퇴직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노인빈곤율 1위입니다.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인 1위이지만 청년 고용률은 23%로 OECD 평균인 39%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청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는 얼마 전 청년 구직자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분들의 아픈 이야기와 눈물에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 등 지금 한국은 앞날에 대한 걱정에 잠 못 드는 불안 사회입니다. 이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99%를 위한 새로운 길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저는 우선 우리 사회의 소박한 원칙과 상식을 회복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이래 우리 사회의 가치와 상식이 너무나 오염되고 훼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정의 원칙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제와 정치가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감세와 탈규제 등의 특혜를 베풀었지만 돌아온 것은 그들만의 잔치입니다. 정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이익을 가로채는 그런 잘못된 관행에도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로비와 특혜, 반칙이 판치는 우리의 사회상이 매일같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야 할 교육마저 지역 간, 교청 간,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불평등과 실패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불평등을 바로잡고 공정성을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제대로 할 때 양극화 극복의 길도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자리 문제가 중요합니다. 일자리는 양극화 극복의 열쇠이자 최고의 복지입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는가가 중요합니다. 일자리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가히 일자리 혁명, 일자리 정부를 만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일자리는 숫자만 늘리기보다는 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대기업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하청업체와 비정규직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은 연금, 건강보험 등 복지 혜택에서도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확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구조가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의 젊은이들은 일자리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나라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는 성장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일자리가 나오는 성장, 분배가 되는 성장을 위해 새로운 성장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수많은 역경을 뚫고 오늘의 번영을 이뤄낸 우리 한국인들은 어느 민족보다도 뛰어난 창의와 혁신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의 IT 인프라도 갖췄습니다. 모바일 산업, 융합 산업, 그린 에너지 등 혁신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와 좋은 일자리를 위한 대담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혁신 경제의 경쟁력은 바로 사람의 경쟁력입니다.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혁신과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경제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이 비중을 늘리는 것은 과당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부분을 일정하게 흡수하고 사회 서비스 경쟁력도 높일 수가 있어서 일거양득의 일자리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 친화적 공공부문 개혁, 실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단지 지표상의 부자국가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복지는 단순한 사회정책이 아니라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정책이라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경제 시스템을 바꿔가는 일은 시간이 걸립니다. 당면한 고통을 견뎌내기 힘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우선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특히 여성과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기품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야 합니다. 오늘 99%를 위한 새로운 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모색될 것으로 압니다. 쉽게 합의가 되는 것도 있고 또 논쟁해야 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포지움이 우리 사회의 99% 중산층 세민에게 희망과 새로운 길을 밝혀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노무현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모 심포지움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